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귀도 선생님의 연구 논문들입니다. 네, 주제는 움직임 가변성,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시는 고요 수용성 감각 훈련에 대한 건데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죠. 그렇죠. 이게 운동 능력이나 부상 예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시 좀 잘못 알려진 건 없는지, 귀도 선생님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귀도 선생님 연구는 특히 우리가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움직임 가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그냥 뭐랄까 실수? 아니면 그냥 노이즈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 그냥 뭔가 잘못된 움직임처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가변성 안에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변성이 오히려 시스템의 건강 상태나 적응력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떤 최적의 가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최적의 가변성. 네. 이게 너무 적으면 시스템이 너무 경직된 거고 또 반대로 너무 많으면 그건 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이 딱 좋은 최적의 가변성이 바로 다양한 상황에 잘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그 3단 뛰기 선수 연구 같은 거 보면 좀 재밌는 결과가 있던데요? 아, 네네. 그 연구 말씀이시죠? 네. 초보자랑 아주 숙련된 전문가는 가변성이 높은데 오히려 중간 수준 선수들은 가변성이 낮아지는 그런 U자 패턴. 맞아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근데 또 사격 선수 같이 엄청난 일관성이 중요한 경우는 그 총구 방향의 가변성은 아주 낮다고 하고요. 이게 최적이라는 개념이 과제마다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초보자는 아무래도 여러 전략을 막 시도해 보니까 가변성이 높게 나타나고요. 네. 전문가는 또 워낙 다양한 변수에 능숙하게 대처하면서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시 가변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사격처럼 딱 하나의 목표, 예를 들어 총구를 고정하는 게 지상과제인 경우에는 그 목표 움직임의 가변성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실력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제 특성에 따라서 그 최적 가변성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변성이 부상 위험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개퇴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많죠. 이분들 달릴 때 보면 다리 움직임의 가변성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통증 때문에 좀 특정 패턴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죠. 아, 좀 뻣뻣하게. 그렇죠. 근데 또 통증이 좀 나아지면 가변성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도 비슷하게 몸통 움직임이 좀 뻣뻣해지는, 그러니까 가변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결국 적절한 수준의 가변성이 부상 예방이나 회복에도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불안정한 바닥 짐볼이나 보수볼 위에서 운동하는 거요. 네네. 이걸 고요 수용성 감각 훈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귀도 선생님 연구는 이게 진짜 그 감각 자체를 키우는 건가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서요. 성 감각이랑 균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보죠. 네,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고유 수용성 감각, 그러니까 프로프리오셉션은 우리 근육이나 힘줄, 관절 이런 데 있는 센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뇌가 내 팔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얼마나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야말로 감각 정보 입력 자체를 말해요. 정보 입력? 네. 반면에 균형, 밸런스는 그런 고유 수용성 감각을 포함해서 시각 정보, 전정기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요.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조절하는 결과적인 능력 또는 제어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아, 결과적인 능력이군요. 네. 둘이 아주 밀접하긴 한데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소위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불안정한 표면 운봉이요. 이게 실제로는 그 감각 입력 자체를 더 예민하게 만든다기보다는 다른 걸 향상시키는 걸까요? 귀도 선생님 연구에 따르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요. 훈련으로 고요 수용성 감각 수용기 자체의 민감도나 정확도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해요. 아, 그래요?
네, 대신에 그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건 우리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CNS가 들어오는 여러 감각 정보들을 더 잘 통합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효과적인 균형 제어 전략을 배우고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그 감각을 활용해서 균형을 잡는 기술이나 전략이 좋아진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균형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결국 핵심은 감각 입력보다는 우리 뇌,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학습하느냐에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운동 능력을 키우거나 재활을 할 때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일까요? 귀도 선생님 연구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특정 움직임 패턴을 반복해서 익히는 거, 마치 저장된 프로그램을 꺼내 쓰듯이요. 이걸 이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라고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최적의 움직임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접근. 이게 동적 패턴 이론인데 아, 환경과의 상호작용. 네. 그러니까 정해진 패턴 연습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주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훈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듀얼 태스크 훈련 연구도 딱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죠. 균형 잡기 같은 운동 과제 하면서 동시에 단어 거꾸로 말하기 같은 인지 과제를 시켰더니 그냥 각각 따로 연습한 그룹보다 실제 복잡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가 가진 주의력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지 그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균형만 잘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주의를 전환하고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것도 결국 감각 자체보다는 중추신경계의 학습, 적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움직임에는 최적 가변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건강이나 수행 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소위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이라는 것은 그 감각 자체를 막 예리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뇌, 즉 중추신경계가 더 나은 균형 전략을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에 가깝다. 이게 귀도 선생님 연구의 핵심적인 통찰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짤 때도 단순히 특정 감각만 막 자극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환경과 과제를 통해서 중추신경계가 스스로 적응하고 효과적인 움직임 전략을 배울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귀도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움직임과 훈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혹시 여러분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해진 정답 동작면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뇌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적응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